노숙자라며 끌어내려는 순간 그녀가 막아섰다. 그리고 그 노인의 정체가 밝혀진다. 사람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첫인상은 3초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을 보는 데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죠. 강대현 회장은 70평생 사람을 봐왔습니다. 수천 명의 임원을 승진시키고 수백 개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십 번의 배신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확신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초기 치매 의심 소견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이 잦아졌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을. 1장 테스트의 시작.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서실장 오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대현 회장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한빛은행 강남지점. 그 여자가 근무하는 곳이지? 예, 하지만 내가 노숙자처럼 들어간다. 아무도 모르게. 오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 강민준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한빛은행 대리 김서연. 평범한 은행원과 재벌가의 결혼. 당연히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직접 나서서 테스트를 한다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만약 언론에.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야, 오 실장. 강대현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 한복판 반짝이는 빌딩들. 그가 쌓아 올린 제국.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저 아래 거리에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돈과 권력을 빼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진짜지. 2장 2명의 노인.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한빛은행 강남지점 앞에는 2명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강대현 회장. 오래된 점퍼에 낡은 운동화, 며칠 자란 수염.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 진짜 노숙자 박종수 씨 72살. 박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통장을 만졌습니다. 20년 전 IMF 때 공장이 문을 닫으며 받았던 퇴직금 통장.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최근 우연히 떠올랐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고시원 보증금이라도 될까 싶어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두 노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종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날씨 춥죠? 강대현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리의 노인들은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구나.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은행 일 있으세요? 박종수가 물었습니다. 예. 계좌를. 저도요. 옛날 통장이 있어서. 근데 문 열면 들여보내나 모르겠네요. 강대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 아닌가요? 이 시가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3장 첫 번째 벼. 어르신 여기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두 노인을 훑었습니다. 냄새, 옷차림, 피부. 0.5초 만에 판단이 끝났습니다. 볼 일 있으신가요? 목소리에 경계가 묻어났습니다. 통장. 정리하러 왔습니다.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예, 여기. 경비원은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위조 여부를 확인하듯. 강대현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자신은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쪽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경비원은 두 노인을 창구에서 가장 먼 대기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이었습니다. 강대현은 앉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VIP 고객 상담실에서는 따뜻한 차가 나왔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뿐이었습니다. 처음이세요? 박종수가 물었습니다. 예.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대접이에요. 강대현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장 김서연.
7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서연이었습니다. 32살 한빛은행 강남지점 개인금융팀 대리. 강민준이 사랑한 여자. 박종수가 일어섰습니다. 강대현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차별 없이. 박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20년 전 거라서요. 돈이 남아있는지. 김서연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더러운 통장.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때였습니다. 김대리 잠깐. 팀장 최진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박종수를 훑었습니다. 저분 거래 가능한 고객인가? 네, 통장 조회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금융사기 관련은 아니고? 김서연은 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최진수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대리, 우리 지점 실적 어떤지 알지? 이런 고객한테 시간 쓸 여유 없어. 빨리 처리하고. 김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고객은 고객입니다, 팀장님. 오장 진짜 사람. 강대현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팀장의 태도, 주변 직원들의 시선, 그리고 김서연의 표정.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계좌에 132만 원 남아 있습니다. 박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진짜 있어요? 네. 원금 100만 원에 이자가 붙었네요. 찾으시겠어요?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생각 좀 해야 해서요. 그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이 상품 가입하시면 금리가 더 높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한테 딱이에요. 강대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창구에서 또 다른 노인이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노인은 영문도 모른 채 펜을 들었습니다. 김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옆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민수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상품 안내요. 고객님께서 내용을 이해하셨어요? 동료 직원 민수가 인상을 썼습니다. 김대리, 내 업무에 왜 끼어들어요? 이 상품은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있어요. 고객님께서 아세요? 노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서연 대리, 지금 내 실적 깎아먹으려고 작정했어. 6장 균열. 팀장실. 김 대리, 이게 무슨 짓이에요? 최진수 팀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동료 상담에 끼어들고 고객 앞에서 상품 설명에 딴지 걸고. 팀워크가 뭔지 알아요. 김서연은 침착했습니다. 팀장님, 그 상품은 고객님 연령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도. 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이야. 중요한 건 실적이라고. 고객 보호가 먼저입니다. 당신 승진 포기할 거야. 이번 달 평가 어떻게 될지 알아? 김서연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포기하겠습니다. 최진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제 승진 때문에 고객이 손해보는 건 원치 않습니다. 미쳤어? 당신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하려고? 김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좋아. 각오했으면 됐어. 나가봐. 7장 두 번째 테스트. 김서연이 팀장실에서 나왔을 때 대기석에는 또 다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대현 회장이었습니다.
79번 고객님. 강대현이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김서연과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대현은 일부러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좀 찾으려고요.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계좌번호를 잊어버렸어요. 김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찾아드릴 수 있어요. 강대현이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물론 가짜였습니다. 강대현이라는 이름 대신 강동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신분증을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누군가 전화로 돈 이야기 한 적 있으세요? 전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강대현은 내심 놀랐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김서연이 화면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며칠 전에 계좌에서 300만 원이 인출됐는데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본인이 직접 찾으신 게 맞으세요? 강대현은 당황했습니다. 물론 가짜 계좌지만 이 여자는 지금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것 같은데요. 김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누가 현금 카드를 빌려간 적 없으세요?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김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갔습니다. 팔짱 발견. 김서연은 곧바로 지점 뒷방으로 갔습니다. CCTV 영상 보관실. 김대리,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따라왔습니다. 며칠 전 영상 좀 볼게요. 왜? 고객 계좌에서 이상한 인출이 있어서요. 김서연은 빠르게 영상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점 직원 하나가 노인의 손을 잡고 ATM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게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대리, 그냥 넘어가. 이거 건드리면 지점 전체가 난리야. 이게 몇 건인지 아세요? 김서연은 더 많은 영상을 찾았습니다. 1건, 2건, 10건. 노인 고객들의 계좌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 그리고 그 돈을 인출하는 건 지점 직원들이었습니다. 팀장님께 보고해야 해요. 김대리, 팀장도 알고 있을걸? 김서연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더더욱 신고해야죠. 구장 붕괴. 강대현은 창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요? 어르신 계좌가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은행 내부에서. 강대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놀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팀장 최진수가 뛰어왔습니다. 김대리, 무슨 짓이야? 팀장님, 이거 보세요. 노인 고객 20명의 계좌에서. 닥쳐. 당장 그 서류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가. 싫습니다. 김서연은 서류를 꼭 안았습니다. 이분들 돈이에요. 평생 모은 돈을 누군가 훔쳐갔어요. 저는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넌 해고야. 당장 짐 싸. 김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고하세요. 하지만 이 서류는 금융감독원에 갑니다. 은행이 술렁였습니다. 고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강대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10장 진실. 그만. 강대현의 목소리가 은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떨떠름한 노숙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오 실장. 은행 뒤편에서 오준석이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비서실장. 최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강대현이 천천히 수염을 떼어냈습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강대현입니다. 은행이 얼어붙었습니다. 대한제약 회장.
한빛은행의 최대 주주. 김서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잡았습니다. 강대현이 김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서연 대리. 예. 고맙소.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사람을 제대로 봤소. 11장 결말. 1시간 후. 지점장실에는 강대현, 김서연,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진수를 비롯한 관련 직원들은 이미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약 2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강대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억. 노인 20명의 평생이 2억이군요. 그는 김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김 대리, 이 사건을 끝까지 맡아주시겠어? 제가요? 당신이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소. 김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강대현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시니어 금융보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회장님. 아니, 아직 대답하지 마시오. 먼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겠지. 김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준 씨한테. 들으셨어요? 아들이 반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소. 강대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본색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당신은 승진을, 일자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옳은 일을 택했소. 그는 다시 김서연을 보았습니다. 결혼 허락하겠소. 12장 그 후. 일주일 후. 박종수 씨는 지역복지관의 도움으로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김서연이 직접 통장 정리와 주거 지원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종수는 울먹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당연한 친절은 없어요. 김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어르신께 배운 걸로 하죠. 내가 뭘 가르쳤다고? 살아남는 법이요. 희망을 놓지 않는 법. 박종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대현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남기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테스트를 했다. 사람을 보기 위해. 하지만 정작 테스트를 받은 건 나였다. 나는 평생 사람 위에 서 있었다.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재단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사람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알았다. 진짜 사람은 아래에서 위를 볼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가 아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김서연은 나를 회장이 아니라 사람으로 봤다. 노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것이 진짜 사람을 보는 눈이다. 강대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한빛은행은 시니어 금융보호팀을 신설했습니다. 김서연이 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로 문을 연 시니어 전용 창구에 첫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강대현 회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김서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강대현도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된 사람한테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 은행에서는 고객님이죠. 역시 철저하군. 강대현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고객으로.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노후를 대하는 태도가 곧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나는 이제야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끝.